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살아야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예상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약 20%였으며 2047년에는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니라 노년층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누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의 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유와 독립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유럽의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이 혼자 살면서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 경우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이며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혼자 살아도 괜찮은 10가지 이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고 놀랄 만큼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1. 노년에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 혼자 살게 되면 주변의 방해 요소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평생을 가족을 돌보고 직장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바쁘게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고 가드닝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취미 활동이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명상이나 글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몸과 마음을 이제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한 시간을 활용해 독서를 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자율성이 높은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위해 헌신하느라 바쁘게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혼자이기에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생활 습관과 하루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일정에 맞추게 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생활 습관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늦은 저녁까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오롯이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에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바쁜 일상에 쫓겨 식사를 대충 해결해 오셨다면 이제는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차를 곁들인 건강한 식사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규칙적인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편 혼자 살면 스스로의 시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마친 후에도 늘 새벽같이 일어나던 분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자신만의 생활 습관을 찾게 되고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정한 생활 습관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며
건강을 돌보는 분들도 계시고 꽃꽂이나 도자기 공예 같은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외국어나 그림 그리기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서 얻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하고 원하는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막하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3. 자립심과 독립성 강화에 좋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때때로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생활할 때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게 되지만 혼자 살게 되면 크고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혼자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 관리입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챙겨주던 집안일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등의 일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요리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직접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을 조절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가계부를 관리했거나 자녀가 대신 은행 업무를 봐줬다면 이제는 직접 예산을 계획하고 통장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금융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혼자 살면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가던 모임이나 외출이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역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듣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혼자 살아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대신 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직접 해결해야 하지만 요즘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대중교통 정보를 검색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익히고 나면 훨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누군가 없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면서 자신감과 자립심이 커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4. 잊고 있던 취미를 되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혼자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즐겼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사, 가족을 돌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를 노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고 성취감을 느끼며 나아가 새로운 목표를 만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그림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 그만뒀던 분이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오고 지금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기타나 피아노를 배웠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손을 놓았던 분들이 이제는 다시 연습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되찾고 있습니다. 혼자서 연주를 즐기거나 노인 문화센터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합주를 하며 교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동네 노래교실이나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를 부르며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손을 사용하는 취미도 인기가 많습니다. 뜨개질이나 자수, 공예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을 들여 한 코 한 코 짜 내려가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취미를 통해 만든 작품을 주변에 선물하거나 작은 판매 활동으로 연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독서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 한 시간이라도 조용히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경험은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독서 모임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많은 분들이 즐기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키우거나 마당이 있다면 직접 채소를 기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매일 돌보는 과정에서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특히 자연과 가까이 하는 활동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취미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요가, 스트레칭, 수영, 실버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한층 밝아집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가뿐해졌고 활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과거에 미뤄뒀던 일들,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세요. 혼자 사는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가족,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랜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때문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과 이제는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지역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모인대학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동을 함께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면서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 때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따로 살게 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는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거나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질 높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손주들과의 만남도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혔지만 따로 살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기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언제든지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오히려 간편하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는 몇 명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쓸쓸한 일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독을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거리를 구경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작은 순간을 더 깊이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도 더욱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예전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일들이 낯설 수 있지만 점차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도 세상과 교감하고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을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자유가 생겨 좋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집을 오롯이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을 때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공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집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필요 없이 쌓아두었던 물건을 정리하고 깔끔한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이 단순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면 생활도 훨씬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집을 꾸미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색감으로 벽지를 바꾸고 아늑한 조명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또한 편안한 소파나 테이블을 배치해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실 한쪽을 독서 공간으로 만들거나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차를 마시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특히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조명을 두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봄에는 창가에 꽃을 두어 생기를 더하는 식으로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을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집을 꾸미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집이 정돈되고 나만의 색깔이 담긴 공간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제는 누구의 취향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공간이 편안해지면 삶도 더욱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8. 마음챙김과 감사 연습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더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주변의 일에 휩쓸려 지나갔던 감정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유롭고 평온하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챙김과 감사 연습을 실천하는 것은 혼자서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더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이 차의 향은 어떠한가, 따뜻함이 몸을 어떻게 감싸는가 의식하며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처럼 하루의 작은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복감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외롭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감사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맑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찾아내는 습관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감사 연습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몸이 가벼워서 산책이 즐거웠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처럼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챙김과 감사 연습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감사 연습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9.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챙겨주기도 하고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식생활 관리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자연스럽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었지만 혼자 살면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건강한 식습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거나 싱겁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소량씩 만들어 먹는 법을 익히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부러 걷기 운동을 하거나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더 신경 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면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운동을 습관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걷는 것이 귀찮았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혼자 살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습관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집안의 일정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내게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검진을 더 꼼꼼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겼을 때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살면서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생활의 활력도 생깁니다.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나를 위한 작은 건강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요리를 창의적으로 하게 되는 점도 좋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활동이자 나를 위한 돌봄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프라이를 만들거나 간단한 국을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요리를 최소화하고 간단한 식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요리를 하나의 취미로 삼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다양한 양념과 재료를 조합해 새로운 맛을 개발하기도 하고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해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볼까? 라는 생각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혼자 살면 먹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입맛을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식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더욱 자유롭게 다양한 양념을 활용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 저염식이나 채식을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색다른 조합을 만들어 보면서 내가 직접 만든 요리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만든 재미나 반찬을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따뜻한 돌봄의 과정이 됩니다. 직접 만든 한 끼 식사를 즐기면서 혼자 사는 삶에서도 충분히 따뜻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외롭고 힘들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만도 않은 이유는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도 좋지만 혼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을 살아가면서 놓쳤던 스스로를 돌보고 삶을 나답게 꾸려가는 혼자의 시간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지금 나를 위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불리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